오늘은 도형의 이동 세 번째 시간으로 평면 위의 점,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직선 위의 점에서의 상황을 살펴봤다면 이제 조금 사고를 확장시켜서 과연 점이 평면 위의 점이로 주어졌을 때 그 점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, 평면 위에 2개 이상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사고를 확장시켜야 되는지 오늘은 살펴볼 거야. 자, 오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 진행이 될 텐데, 어렵지 않을수록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수학을 쉽게 공부한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. 자, 그럼 우리가 먼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? 자, 우리가 그럼 첫 번째 뭘 생각해 볼 거냐면, 과연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게,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 거냐? 굉장히 단순해.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던 2개의 무슨 선을? 수직선을. 2개의 수직선을 몇 도로 만나게끔? 90도로 만나게끔, 즉 직교하도록 그려놓은 거야. 자, 다시 되게 쉽게 가보자.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했었던 실수를 기입했었던 직선을 직교하도록 그려놓은 것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야. 자, 그럼 선생님이 실제로 좌표 평면을 하나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다. 자, 요렇게 수직선 하나가 있을 것이고, 요렇게 수직선 하나가 있을 텐데, 다음과 같은 수직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축을, 하나의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수직선을 앞으로 X축이라고 부를 거고,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Y축이라고 부를 거다. 그리고 2개의 수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을 원점이라고 할 거고, 우리는 앞으로 원점을 O로 표현할 거고,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원점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수직선의 0을 의미하는 걸 거고, 주어진 수직선의 0을 의미할 거다.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직선을, 요런 모양의 직선을 앞으로 X축, 위아래로 있는 직선을 우리는 Y축이라고 부를 거고, 우리는 앞으로 좌표를 매기는데 항상 이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이 X축의 양의 방향, 왼쪽 방향은 X축의 음의 방향, 위쪽 방향은 Y축의 양의 방향, 아래쪽 방향은 Y축의 음의 방향. 굉장히 쉽다, 그쵸? 자,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뭐 하나 생각해 볼 거냐면, 이 좌표 평면 위에 하나의 점을 하나 찍어보자. 예를 들어 이런 점을 찍고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, 과연 이 점 P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봤더니, 지난 시간에 했었던 수직선의 확장 개념이기 때문에 수직선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. 다시 말하면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반을 하나 내리고, 다시 이 점 P에서 Y축을 향하여 수직선을 직교하도록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렸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면, 원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볼 수 있겠다. 양의 방향으로 A만큼 떨어졌다라고 해보고,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요만큼의 거리가 B만큼 떨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, X축 먼저 Y축 나중에 해서 점 P는 몇 콤마 몇이에요? A, B예요 라고 읽을 거예요. 굉장히 쉽다, 그치? 어려울 게 없네. 자, 그럼 우리가 연습 삼아서 옆에 여러분들이 직접 몇 콤마 몇을 한번 찍어보냐면,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? 점 P라고 하는 게 몇 콤마? 2 콤마 마이너스 3. 이걸 좌표 평면 위에 한번 찍어본다면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?
자, 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 무슨 축이 있을 거고, 그렇지, Y축이 있을 거고, 여기 무슨 축이 있을 때, 그렇지, X축이 있을 때, 여기 Y축이에요, 여기 X축이 있을 때 2,-3을 찍고 싶은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? 그래, 여기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자. 이만큼 떨어진 지점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? 3만큼 음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을 거니까 여기를 -3으로 잡아주면 될 텐데, 이 2라고 하는 점과 여기 2라고 하는 점과 누가 만나는 점? -3이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. 이때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쓰겠다라는 거야? 2,-3으로 쓰겠다라는 거다. 굉장히 쉽다. 굉장히 쉬워. 이제 여러분들은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에 주소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좌표로서 적지 못하면 거의 정상적인 학생으로 취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, 자, 다음으로는 뭘 한번 공부해 볼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2개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만약에 좌표 평면에 몇 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면, 그래, 2개의 점이 주어져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?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하나의 점만 딱 있어서 그 점의 좌표만 매기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2개의 점이 이렇게 2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과연 어떤 걸 공부하고 넘어가면 될까? 자, 결론부터 말해볼까?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선생님의 아주 작은 바람이 있어. 자, 2개의 점이 주어졌다.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될까? 그렇지, 2점 사이에 뭐를 생각해 볼 겁니다.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. 자, 그럼 선생이랑 함께 한번 좌표 평면을 좀 큼직하게 하나 그려보면, 자, 여기 Y축 하나 그려놓고 여기 무슨 축 하나 그려놓자? X축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. 자, 여기 X축이에요, 여기는 Y축이에요.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2점을 한번 잡아볼 건데, 이 점 P의 좌표를 선생님이 편의상 너무 두껍네, 조금 두껍지 않게 써볼게. 자, 여기에 좌표를, 요 점의 좌표를 x1, y1으로 표시해보고, 어디다 적어볼까? 요거를 좀 아래다 좌표 쓴 걸, 잠깐 요 좌표 쓴 거를 아래로 좀 내려보자. 여기다가 좀 내려보도록 할게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을 여기에 잡아볼까? 그리고 요 점을 Q라 하고 Q의 좌표를 선생이 x2, y2라고 잡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뭘 하고 싶은 거냐? 과연 P와 Q를 연결한 선분 PQ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?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거야. 우리 지난 시간에 수직선 위에 2점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거지. 자, 어떻게 하면 될까? 봤더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자,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,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수직선 위에 2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점 P에서 X축을 향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 거고, 점 Q에서도 X축을 향하여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본다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x1, 0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, 이 점의 좌표는 x2, 0으로 써볼 수 있겠네.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? 자, 또 같은 짓 할 거야. 점 P라고 하는 점에서 Y축을 향하여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보고, 점 Q에서
Y축을 향하여 수선의 발을 하나 더 내렸다면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? 그래, 0, Y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요 점의 좌표는 0, Y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원점 하나 표현해 놓자. 자, 이렇게 표현해 놓은 상태에서 뭘 할 거냐? 결국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. 자, 요 P에서 이 점선 보이지? 이 점선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 표현된 파란색 선과 어떤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조금 두껍게 요 점에서부터 다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곧 우리가 위에 표현해 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자, 잘 따라와.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?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와 같을 거다. 조금 두껍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와 같습니다. 요 점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,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. x2에서 x1을 빼면 돼요. 물론 절대값 기호를 쳐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겠네.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표현해보면 y2에서 y1을 뺀 후 절대값 기호만 쳐주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x2가 x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굳이 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겠다. 그럼 나는 여기 선생이 음영으로 좀 표현해 볼까? 요 삼각형 보여 안 보여? 보이네. 이 삼각형은 여기가 90도로 만나는 직각삼각형일 거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절대값 x2 x1 그런데 x2가 x1보다 큰 상황이니까 굳이 절대값을 쓰지 말아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절대값 y2 y1 보이지? 근데 y2가 y1보다 큰 상황일 거니까 y2 y1으로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선분 PQ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겁니다. 자, 여기 등호가 안 예쁘니까 지워버리고 선분 PQ의 길이라고 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구나. 아, x2에서 x1을 뺀 녀석의 제곱과 y2에서 y1을 뺀 녀석에 대한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. 자, 조금 올라가서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기본적인 예제 조금만 풀어본다면 다시 좌표 평면 위에 어떤 두 개의 점 P와 Q가 나에게 주어졌다. 점 P의 좌표가 x1, y1, 점 Q의 좌표가 x2, y2로 주어졌다면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직선 위의 점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점에서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후 직각삼각형을 표현해서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구나.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공식의 형태를 봤더니 너무 형태가 예쁜 거야. 결국 x2라고 하는 점에서 x1, x좌표끼리 뺀 녀석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녀석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되는 거구나. 지금 선생님이 학원에서 강의 마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새벽에 지금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잠겨 있고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걸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자,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본 예제 정도만 조금 살펴보자고. 자, 어떤 거 살펴볼 거냐? 자, 점 P가 몇 콤마 몇으로 주어졌다라고 하자?
1,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? 점 Q가 몇 콤마 몇으로 주어졌다라고 할까? 그래, 뭐 4, 마이너스 얼마라고 해? 마이너스 4. 요 정도 마음에 들려나? 이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위에서 그렸던 그림을 그리지 말고 우리가 유도했던 공식 그대로 두 점 PQ를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는 루트라고 하고 x좌표 4에서 2를 뺀 녀석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니까 플러스 1이 되네. 요렇게 표현되는 거 보일까? 그럼 이 결과는 루트 4-1의 제곱은 3의 제곱 9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역시 9가 되겠네. 루트 18이라고 하는 결과로부터 3루트 2예요 라고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. 다시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. 자, 이번에는 점 A가 몇 콤마 몇이에요? 4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나와 있고, 자, 점 B의 좌표는 1 몇이라고 할까? 좋아, 1 1이라고 할게. 이때 누굴 구해보세요?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?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 빼기 4, 4에서 1을 빼도 되고 1에서 4를 빼도 되니까 항상 제곱하면 어느 쪽에서 빼든 제곱의 결과는 같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. 4-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1의 제곱일 거니까 이 결과는 루트 3의 제곱은 9예요.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에요. 루트 25는 얼마? 5. 자, 오늘 수업까지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면 위에,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두 개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이 기본적인 예제로 연습했던 것처럼 어떤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알겠지? 자,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 다음으로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또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 있다. 자, 수직선 위에서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 해봤듯이? 그래! 분점을 살펴봤었다.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했던 것처럼 좌표 평면상에서도 두 개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결국 내분점과 외분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음 시간에 평면 위의 점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제 여기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서 갈 거야. 자,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.